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은 뉴욕 증시 휴장일 아니냐고요? 네, 맞고요. 오늘은 이제 노동절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뉴스가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미국에서도 가장 핫한 종목이고 한국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핫한 종목 소식인데요. 바로 이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소식을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지 못했다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제가 그동안 외신이랑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편입되는 건 거의 확실시된 일이다 이렇게 전해드린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식, 왜 편입이 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들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의 테슬라의 전망은 어떤지 제가 외신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워치 기사로 살펴보실게요. S&P 500 adds three companies not named Tesla. A bit of a shocker, analyst says. 그러니까 S&P 500이 세 개의 이 기업을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는 편입이 되지 않아서 약간의 충격이라고 전문가가 말했다. 네, 이런 기사고요. 보시면 이제 S&P 500이 세 개의 종목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카탈렌트, 그리고 엣지, 그리고 테라다인, 네, 이렇게 세 기업을 추가했다고 해요. 여기 살펴보니까 테라다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 테스트 장비 개발 공급 업체고요. 그리고 캐탈란트는 임상 공급 서비스 분야, 그리고 엣지는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전자상거래 그런 사이트고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지난 7월 달에 이제 테슬라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웨드부시의 단 이브스라는 전략가가 뭐라고 말했었냐면요. 자, S&P 500의 인클루전은 likely a done deal. 끝난 협상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금요일에 이분 좀 민망하겠죠. 금요일에 이분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샴페인이 그 얼음 안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었다. This was a bit of shocker. 약간 충격적이었고, and the street assumed,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전부 이게 다 끝난 일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충격을 받았다. 자, 그리고 테슬라 not getting into S&P 500 club is a head scratcher. 테슬라가 S&P 500 클럽에 조인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긁는다는 얘기니까 머리를 긁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의문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주가는 이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브스 전략가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해요. 네. 제가 여러 외신들을 살펴봐도 이제 S&P 500 지수위원회가 이 결정을 하잖아요. 테슬라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유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테슬라의 주가는 6% 넘게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CNBC에서 좀 앞으로의 이 전망과 관련해서 좀 무서운 기사가 나와서 제가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제목부터 살벌합니다. Tesla could be the most dangerous stock on Wall Street, investment researcher says. 자, 이 투자 리서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테슬라는 월가에서 가장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400% 올랐지만 이 한 전문가가 지금 알람벨을 울렸다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월가에서 가장 위험한 종목이고 그 이유는 The fundamentals do not support such a high price and valuation. 여기 한 줄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펀더멘털이 이렇게 높은 가격과 밸류에이션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발언을 쭉쭉 살펴볼게요.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최고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해도 어떤 최고의 시나리오냐면요. 자, 이제 뭐 향후 10년간 테슬라가 3천만 대의 차를 생산한다고 치자. 그리고 도요타만큼의 높은 마진을 기록한다고 치고 가장 효율적인 차 회사가 된다고 치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의 이 주가는 이 순이익 대비 너무 높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시면 이 테슬라의 주가가 말이 되려면은 지금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110%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또 시나리오가 있어요. 테슬라의 평균 자동차 가격을 57,000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7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테슬라가 2030년까지 여기 보시면 1,090만 대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해도 이것은 시장 점유율의 42%일 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쳐도 테슬라는 그 159배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액면 분할에 나섰잖아요. 5대1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이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더 위험한 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보시면 이제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액면 분할은 가치와는 이게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냥 규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것뿐이다. 그래서 honestly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이 액면 분할은 덜 의심하고 덜 정교한 그런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쌓아놓도록 유혹하는 방법이지 real strategy,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 8월 31일 날 액면 분할이 시작된 이후 그날 당일 주가는 12% 올랐지만 그 후로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테슬라의 적정 가치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분이 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낮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보다 10분의 1에서 움직여야 적정 주가가 될 것이라고 해요. 지금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이 10위 안에 들지 못하고,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 자동차 매출로 10위 안에 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500불이 아니라 50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 CEO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전기차를 트렌드를 더 가속화하고 그리고 더 메인스트림 이 문화에 더 보급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a focus on fundamentals, 이 펀더멘털에 집중한다면 makes Tesla a no touch for him.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자기는 이 펀더멘털을 생각하면 테슬라를 터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매수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제 이 기사가 나오면서 CNBC가 테슬라한테 물어봤지만 당연히 어떤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도 정말 핫한 종목인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런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최종 투자 판단은 이제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고,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이 양측의 그런 기사들을 항상 여러분께 가져다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관련 댓글이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제 마이크를 주문해서 받으려고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음질이 더 곧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다시 증시가 문을 열면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